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브 에이전트 스킬을 다뤄볼 거예요. 익스플로어, 플랜, 그리고 커스텀 에이전트로 컨텍스트를 격리하는 방법이에요. 지난 시간에 PR 리뷰 스킬을 만들었어요. 그 스킬 설정이 컨텍스트는 포크, 에이전트는 익스플로어였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것들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먼저 서브 에이전트는 메인 대화에서 분리된 보조 에이전트예요. 자기만의 컨텍스트와 프롬프트, 도구, 모델을 따로 가져요. 따라서 독립된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브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가지는 게 다음과 같아요. 첫째, 컨텍스트 창이에요. 메인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둘째, 시스템 프롬프트로 정의 파일에 본문이 그대로 들어가요. 셋째, 도구 권한이에요. 설정을 통해 허용 또는 금지를 시킬 수 있어요. 넷째, 모델이에요. 소넷, 오퍼스, 하이쿠 중에서 고르거나 인헤릿을 통해 메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 컨텍스트 절약이에요. 장황한 출력이 서브 에이전트 안에만 머물러요. 둘째, 권한 제한이에요. 리드 온리로 묶거나 특정 도구만 허용할 수 있어요. 셋째, 모델 라우팅이에요. 탐색은 하이쿠로 빠르게, 분석 오퍼스로 정밀하게 할 수 있어요. 넷째, 재사용이에요. 한번 정의하면 여러 프로젝트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빌트인 서브 에이전트부터 살펴볼게요. 클로드 코드는 별도 정의가 없어도 3개의 서브 에이전트를 사용해요. 적절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이 서브 에이전트들이 동작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는 익스플로어예요. 모델은 하이쿠로 빠르고 도구는 리드 온리만 허용돼요. 용도는 코드베이스 탐색이에요. 호출할 때 꼼꼼한 정도의 레벨을 지정하는데 빠르게, 보통, 매우 꼼꼼하게 이렇게 셋 중 하나를 골라요. 둘째는 플랜이에요. 모델은 메인 세션 모델을 상속해요. 도구는 마찬가지로 리드 온리예요. 용도는 플랜 모드에서 컨텍스트 수집이에요. 플랜 모드가 켜져 있을 때 자동으로 사용돼요. 셋째는 제너럴 퍼포스예요. 모델은 메인 세션을 상속하고 도구는 모든 걸 다 사용 가능해요. 탐색만으로 부족하고 파일 수정까지 필요한 복합 작업에 사용돼요. 리드 온리로 묶이지 않는 다단계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서브 에이전트예요. 빌트인만으로 부족하다면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커스텀 서브 에이전트는 마크다운 파일 한 개만 있으면 돼요. 앞에서 스킬에서 본 것 같이 야멜 프론트 매터와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의 파일 예시를 볼게요. 프론트 매터의 네임에 코드 리뷰어라고 적었어요. 디스크립션으로 코드 품질을 검토한다고 명시해놨어요. 툴스에는 리드, 글럽, 그랩만 허용했고 모델은 소넷이에요. 본문은 시스템 프롬프트 그 자체예요. 너는 코드 리뷰어다로 시작해서 어떻게 동작할지 정의만 해주면 돼요. 프론트 매터 필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네임과 디스크립션은 필수로 입력해야 돼요. 나머지는 모두 옵션이에요. 툴스는 허용 도구 목록, 디스얼라우드 툴스는 차단 목록이에요. 모델은 사용할 모델, 퍼미션 모드는 권한 모드, 스킬스는 시작 시 미리 불러올 스킬, 메모리는 메모리 저장 범위예요. 필드가 더 있어요. MCP 서버스는 이 에이전트 전용 MCP 서버, 그리고 훅스는 라이프 사이클 훅이에요. 맥스턴스는 최대 몇 번이나 자율적으로 동작하게 할지 설정하는 거예요. 백그라운드는 항상 백그라운드 실행할지 여부를 설정하는 거고, 에포트는 모델의 노력 레벨이에요. 아이솔레이션을 워크트리로 두면 깃에서도 격리가 돼요. 그리고 컬러는 UI 색상 설정하는 거고, 이니셜 프롬프트는 에이전트 명령어로 실행할 때 자동 전송되는 프롬프트예요. 정의 파일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스코프와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조직 차원에서 관리하는 매니지드 세팅스가 1순위로 가장 높고 현재 세션에만 적용되는 에이전트 CLI 플래그가 2순위예요. 프로젝트 폴더의 .cloud 에이전트는 3순위, 홈 디렉토리의 .cloud 에이전트가 4순위, 플러그인의 에이전트가 5순위예요. 같은 이름이 충돌하면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정의 파일을 사용해요. 파일을 직접 만들지 않고 편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클로드 코드 안에서 /agent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와 같이 인터랙티브 인터페이스가 열려요. 여기서 라이브러리 탭에서 지금 방향키 내려가지고 이렇게 생성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생성하셨다면은 이 안에서 편집 또는 삭제도 할 수 있어요. 한번 간단하게 새 에이전트를 만들어 볼게요. 라이브러리 탭에서 방향키 아래로 눌러가지고 여기 Create New Agent를 선택을 해주세요. 엔터.
그런 다음에 범위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프로젝트 또는 퍼스널 범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원한다면은 클로드랑 얘기를 하면서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Generate with Cloud 해가지고 클로드랑 생성하는 것을 해볼게요. 엔터. 여기다 원하는 것을 입력하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 프로젝트를 위한 코드 리뷰어를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예, 엔터. 다음으로 도구를 선택하는데, 이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 코드 리뷰어만 하는 거니까 제가 올툴스를 해제하고 리드 온리만 선택한 다음에 컨티뉴를 할게요. 그 다음에 모델 선택하는 건데, 모델은 그냥 소넷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색깔을 고를 수가 있어요. 색깔은 제가 파란색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모리에 저장할 범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스코프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완성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엔터 눌러주시면은 저장이 돼요. 만약에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은 E 눌러서 편집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엔터를 누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방향키 눌렀을 때 러닝 되는 건 아니지만 라이브러리 상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아스트로 블로그 리뷰어라고 추가가 됐어요. CLI에서 명령어로 정의하는 방법도 가능해요. 클로드 명령에 agents 플래그로 JSON 객체를 넘기면 돼요. description, prompt, tools, 모델을 한 번에 정의하면 되고, 이 경우에 해당 세션에서만 활성화돼요. 여러분의 PC에 따로 저장되지는 않아요. 자동화 스크립트나 빠른 테스트를 할 때 유용해요. 서브 에이전트를 호출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하나씩 차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자동 위임이에요. 디스크립션이 작업 요청과 매치되면 클로드가 알아서 위임해요. 능동적으로 사용하라나 무엇 후에 즉시 사용하라 같은 문장을 디스크립션에 넣으면 훨씬 잘 트리거돼요. 두 번째는 자연어로 명시하는 방법이에요. 코드 리뷰어 서브 에이전트로 내 변경사항을 봐줘처럼 이름과 함께 요청하는 거예요. 또는 테스트 러너 서브 에이전트로 실패하는 테스트 고쳐줘와 같이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거의 항상 위임돼요. 세 번째는 and mention이에요. at 표시 뒤에 따옴표로 코드 리뷰어 에이전트처럼 묶어요. 이렇게 하면 해당 서브 에이전트는 무조건 강제로 호출해요. 클로드의 판단에 맡기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세션 전체를 서브 에이전트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클로드 에이전트 아스트로 앞에서 만들었던 에이전트죠. 리뷰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메인 스레드 자체가 이 서브 에이전트가 돼요. 시스템 프롬프트, 도구, 모델이 전부 이 정의를 따라가요. 헤더에 이런 식으로 at 표시와 함께 어떤 에이전트를 사용하는지 표시되고 활성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동 위임을 잘 시키려면 디스크립션 패턴이 중요해요. 3가지가 다 들어가야 좋아요. 무엇을 하는지, 언제 위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동 호출 트리거 문구예요. 예시를 보면 전문 코드 리뷰어로 무엇을 하는지 명시했고, 코드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면 즉시 사용하라고 적어서 언제 사용할지 표시했어요. 특히 능동적인 리뷰해가 트리거 문구예요. 도구 제어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Tools Allow List와 Disallow Tools Deny List가 있어요. 허용 목록과 차단 목록의 차이예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Tools는 허용 목록이에요. Read, Grep, Glob, Bash만 적으면 이 4가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Edit, Write, MCP 도구를 포함한 나머지 모든 도구는 차단돼요. 주로 Read Only 에이전트를 만들 때 이렇게 설정하면 좋아요. 반대로 Disallowed Tools는 차단 목록이에요. Write, Edit만 적으면 이 둘만 차단되고 Bash, MCP를 포함한 나머지 도구는 전부 상속하게 돼요. 몇 개만 빼고 다 사용하게 만들고 싶을 때 이용하시면 돼요. 둘 다 동시에 설정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Disallowed Tools가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 Tools Allow List가 필터링 돼서 적용돼요. 양쪽에 다 있는 도구는 당연히 사용할 수 없어요. 따라서 적용되는 순서를 기억하는 게 좋아요. 다음은 스킬 도구에 대한 주의사항이에요. 다른 스킬을 사용하는 도구가 이름 그대로 스킬이라는 도구예요. 따라서 Tools Allow List를 만들 때 스킬을 빠뜨리면 다른 스킬을 호출할 수 없어요. 다만 정의 파일에 skills 필드로 사전에 불러온 스킬은 시스템 프롬프트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퍼미션 모드도 중요해요. 디폴트는 표준 권한 검사로 필요할 때 승인할지 물어봐요. offset edit는 파일 편집을 자동 승인하고 오토는 백그라운드 분류기가 검토해요. don't ask는 허용되지 않은 권한이 필요한 프롬프트의 경우 자동으로 거부해요. 그리고 bypass permissions는 모든 권한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승인해요. 따라서 잘못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플랜은 read only 모드예요. 상속 규칙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 메인 세션이 bypass permissions이거나 offset edits auto 모드면 서브 에이전트가 그걸 그대로 상속받아요. 오버라이드 시도는 무시돼요. 특히 메인 세션이 오토 모드면 서브 에이전트의 퍼미션 모드 자체가 완전히 무시돼요. 스킬과 서브 에이전트는 같은 시스템의 양면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두 방향이 있는데 어느 쪽이 작업을 정의하고 어느 쪽이 환경을 정의하느냐의 차이예요. 첫 번째 방향이에요. 스킬의 컨텍스트는 fork, 에이전트를 지정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skill.md의 본문이 서브 에이전트의 작업 프롬프트가 돼요. 지난 시간 PR 리뷰 스킬이 바로 이 패턴이에요. 정의 예시를 볼게요. 디스크립션에 코드베이스를 조사한다고 적고 컨텍스트는 fork, 에이전트는 explorer로 지정했어요. 본문에는 $아규먼트를 받아서 관련 파일 찾기, 코드 분석, 그리고 결과 요약까지의 흐름이 번호 순으로 적혀 있어요. 호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새 격리의 콘텍스트가 만들어져요. 둘째, 서브 에이전트가 skill.md 본문을 작업 프롬프트로 받아요. 셋째, 에이전트 필드가 실행 환경, 즉 모델, 도구, 권한을 결정해요. 넷째, 여기서 오로지 결과만 메인으로 돌아가요. 에이전트 필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들어가요. 빌트인 세 가지, 즉 explorer, plan, general purpose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또는 .cloud 에이전트에 정의된 커스텀 에이전트 이름도 사용할 수 있어요. 생략하면 기본은 general purpose예요. 주의할 건 컨텍스트 fork는 skill.md에 실제 수행할 작업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방향이에요. 서브 에이전트의 스킬스 필드를 적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스킬 본문이 시작 시점에 시스템 프롬프트로 불러와져요. 예시를 볼게요. API 디벨로퍼라는 이름의 서브 에이전트를 정의했어요. 스킬스 필드 아래에 API 컨벤션스와 에러 핸들링 패턴스 두 개를 적어놨어요. 본문에는 미리 불러온 스킬의 컨벤션과 패턴을 따르라고 적어놨어요. 미리 불러오는 동작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살펴볼게요. 나열한 스킬의 전체 내용이 시스템 프롬프트에 그대로 주입돼요. 메인 세션에서 디스크립션만 주입되는 것과는 달라요. 단 disable 모델 인포케이션이 true인 스킬은 미리 불러와지지 않아요. 그리고 누락되거나 비활성화된 스킬은 별다른 경고 없이 무시돼요. 두 방향을 비교해 볼게요. 시스템 프롬프트 출처가 달라요. 방향 1은 에이전트 타입에서 가져오고 방향 2는 서브 에이전트 본문이에요. 작업의 출처도 달라요. 방향 1은 skill.md 내용이 작업 내용, 방향 2는 위인 메시지가 작업 내용이에요. 추가 로드는 방향 1이 cloud.md만, 방향 2는 스킬과 cloud.md 둘 다예요. 유효기간도 차이가 있어요. 방향 1은 한 번의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만이고 방향 2는 서브 에이전트가 살아있는 내내 적용돼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같은 스킬과 서브 에이전트 시스템인데 어느 쪽이 작업을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스킬이 작업을 정의하고 서브 에이전트가 환경이면 방향 1이에요. 반면 서브 에이전트가 워크플로우고 스킬이 레퍼런스라면 방향 2예요. 실전 예제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딥 리서치라는 스킬이에요. 빌트인 익스플로어에 작업만 위임하는 단순한 예제예요. skill.md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디스크립션에 코드베이스를 깊이 조사한다고 적었어요. 사용자가 동작 원리를 물을 때라고 언제 쓰는지도 명시했어요. 컨텍스트는 fork, 에이전트는 explorer예요. 본문에는 $아규먼트를 받아서 관련 파일 찾기, 구현 읽기, 아키텍처와 핵심 파일을 요약하는 흐름이 적혀 있어요. 호출은 간단해요. 슬래시 딥 리서치 뒤에 어세시케이션 플로우처럼 조사할 주제를 적으면 돼요. 그러면 익스플로어 서브 에이전트가 격리 환경에서 실행돼요. 리드 온리 도구만 사용하고 모델은 빠르고 저렴한 하이쿠예요. 작업을 완료한 뒤에는 메인 세션의 요약만 돌아와요. 두 번째 예제는 리드 온리 DB 서브 에이전트예요. 데이터 분석에서 절대로 쓰기 작업을 못하게 강제하고 싶을 때 사용해요.
도구 제한만으로 부족할 때 훅으로 보강하는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dbreader.md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이름은 dbreader, 디스크립션은 read-only 데이터베이스 쿼리 실행이에요. 툴스는 배시만 허용했어요. 모델은 소넷이에요. 훅스 필드 아래 프리툴 유스 훅을 걸어놨어요. 배시 매처로 매칭되면 검증 스크립트를 실행해요. 본문에는 셀렉트 쿼리만 실행하라고 명시해놨어요. 검증 스크립트의 동작이에요. 표준 입력으로 들어온 JSON에서 툴, 인풋, 커맨드 값을 꺼내요. 그 명령에 insert, update, delete, drop, create, alter, truncate,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해요. 하나라도 매칭되면 blocked라는 메시지를 표준 에러로 출력하고 exit 코드 2로 차단해요. 프리툴 유스 훅이 모든 배시 호출을 실행 전에 걸러내는 구조예요. 호출 예시는 다음과 같아요. at 표시와 따옴표로 dbreader 에이전트를 묶어서 지난 7일 활성 사용자 수가 몇이야? 하고 물어보면 돼요. 모델이 셀렉트 쿼리를 작성하면 훅이 한 번 더 검증해요. 만약 실수로 인설트를 쓰면 훅이 이중 안전장치로서 차단해줘요. 세 번째 예제는 앞서 본 두 패턴을 합치는 거예요. 스킬이 우리가 정의한 커스텀 서브 에이전트 안에서 돌게 하는 방식이에요. 데이터 리포트라는 스킬을 dbreader 안에서 실행할 거예요. 데이터 리포트 스킬.md는 다음과 같아요. 디스크립션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지표 리포트를 생성한다고 적었어요. 컨텍스트는 fork, 에이전트는 dbreader예요. 빌트인이 아닌 우리가 만든 커스텀 에이전트를 지정한 거예요. 본문은 $아규먼트를 받아서 관련 테이블 찾기, 셀렉트 쿼리 작성, 마크다운 표로 포매팅하는 흐름이 적혀 있어요. 슬래시 데이터 리포트로 호출하면 무엇이 어디서 실행될까요? 스킬 본문은 dbreader의 작업 프롬프트로 들어가요. 여기서 dbreader의 시스템 프롬프트가 적용돼요. 도구 제한도 배시만 사용하는 제한 그대로 적용돼요. 또한 훅의 SQL 검증도 적용돼요. 스킬에서 정의한 작업 흐름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네 번째 예제는 스킬을 미리 불러서 사용하는 서브 에이전트예요. API 엔드포인트를 작성할 때 팀의 컨벤션을 자동으로 알게 하고 싶은 경우 이 예제와 같이 하면 돼요. 앞에서 설명한 방향 2의 실제 구현이에요. 먼저 컨벤션 스킬 두 개를 만들 거예요. 하나는 API 컨벤션스예요. RESTful 네임이 일관된 에러 포맷, 조드로 본문 검증, 세션 쿠키 인증, 페이지네이션 형식이 적혀 있어요. 또 하나는 에러 핸들링 패턴스예요. 이 둘을 통째로 시스템 프롬프트에 주입할 거예요. API developer.md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툴스에는 read, edit, write, glove, grep, 배시까지 허용했어요. 모델은 소넷, 스킬스 필드에는 API 컨벤션스와 에러 핸들링 패턴스 두 개를 적었어요. 메모리는 프로젝트로 둬서 팀과 공유할 수 있어요. 본문에는 컨벤션을 따르는 시니어 API 개발자라고 명시해놨어요. 호출은 자연어로 가능해요. API 디벨로퍼 에이전트로 get, users, id, sessions 추가해줘와 같이 호출하면 돼요. 시작 시점에 두 스킬이 시스템 프롬프트에 이미 들어있어서 매번 어떻게 호출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메모리가 프로젝트로 켜져 있어서 작업하며 발견된 패턴이 .cloud 에이전트 메모리 아래에 누적돼요. 영속 메모리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스코프가 세 종류예요. 유저는 홈 디렉토리에 저장돼서 모든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는 .cloud 에이전트 메모리에 저장돼서 팀과 공유할 수 있어요. 로컬은 .cloud 에이전트 메모리 로컬에 저장돼서 오로지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어요. 활성화하면 자동으로 read, write 지침이 불러와지고 memory.md도 불러와져요. 다음으로 실행 모드를 살펴볼게요. 포어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비교하면 다음과 같아요. 포어그라운드는 메인 대화를 막아요. 백그라운드는 동시에 실행돼요. 권한 처리도 또 달라요. 포어그라운드는 권한 승인이 필요할 때 사용자에게 곧바로 물어보고 백그라운드는 시작 전에 한 번에 사전 승인을 받아요. 질문 처리도 차이가 있어요. 포어그라운드는 ask user question이 작동하고 백그라운드는 자동 거부해요. 실행 중에 컨트롤 B로 이 두 가지 모드를 토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 변수 클로드 코드 disable background tasks를 1로 두면 백그라운드를 비활성화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forked sub agents라는 실험 기능 하나를 소개할게요. 환경 변수 클로드 코드 fork sub agents를 1로 두면 활성화돼요.
포크는 모든 걸 상속한다는 뜻이에요. 전체 대화를 그대로 받아요. 메인의 시스템 프롬프트, 같은 도구와 같은 모델, 그리고 메시지 히스토리까지 전부 받아요. 프레시 스타트와 정반대 개념이에요. 대신 작업하면서 호출한 것이 메인에 누적되지 않고 오로지 최종 결과만 반영해요. 메인의 프롬프트 캐시를 공유해서 일반 서브 에이전트보다 토큰 비용이 더 저렴해요. 활성화하면 세 가지가 바뀌어요. 첫째, 제너럴 퍼포즈 자리에 포크가 들어가요. 반면 커스텀 서브 에이전트는 기존과 같이 동작해요. 둘째, 모든 서브 에이전트 동작이 백그라운드로 동작해요. 하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커스텀 서브 에이전트는 기존처럼 동작해요. 셋째, 슬래시 포크 명령이 활성화돼요. 슬래시 포크하고 파서 변경 사항에 대한 단위 테스트 초안을 작성해줘 처럼 주제를 던지면 패널에 추가돼서 백그라운드로 실행돼요. 포크와 커스텀 서브 에이전트의 차이를 정리해 볼게요. 포크는 컨텍스트가 전체 히스토리, 그리고 커스텀은 새로운 컨텍스트를 사용해요. 시스템 프롬프트는 포크가 메인과 동일하지만 커스텀은 기존 정의 파일을 그대로 따라가요. 모델도 같은 패턴이에요. 권한은 포크는 사용자에게 권한에 대해 묻고 커스텀은 사전 승인한 후에 그 이후에는 다 자동으로 거부해요. 프롬프트 캐시는 포크가 메인과 공유하지만 커스텀은 별도로 운영해요. 언제 어떤 걸 고를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한 화제를 메인 흐름에서 잠깐 떼어내 다른 시도를 해보고 싶다면 포크를 사용하세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컨텍스트로 격리하고 싶다면 커스텀을 사용하세요. 다음으로 실전에서 자주 사용하는 운영 패턴 셋을 살펴볼 거예요. 하이 볼륨 격리, 패럴럴 리서치, 그리고 체인이에요. 첫 번째 패턴은 하이 볼륨 격리예요. 서브 에이전트로 테스트 스위트 실행하고 실패한 것만 보고해줘. 이런 요청이에요. 장황한 출력은 서브 에이전트 컨텍스트에 머물고 요약만 메인으로 반환해요. 두 번째는 병렬 리서치예요. 인증, 데이터베이스, API 모듈을 각각 다른 서브 에이전트로 병렬 조사해줘와 같이 요청하는 거예요. 각 서브 에이전트가 독립 영역을 탐색하고 클로드가 종합해요. 다만 결과가 다 메인으로 돌아오면 그것도 컨텍스트를 차지하게 돼요. 따라서 너무 많이 띄우지 않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체인이에요. 코드 리뷰어로 성능 이슈 찾고 그 다음 옵티마이저로 고쳐줘. 이런 패턴이에요. 한 서브 에이전트의 결과가 다음 서브 에이전트의 컨텍스트로 전달돼요. 즉, 순차적 위임이라 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을 하면 돼요. 먼저 작업의 성격을 봐요. 반복적이고 잦은 상호작용이면 메인에서 처리하는 게 좋아요. 장황한 출력이 있으면 서브 에이전트로 격리하는 게 좋아요. 재사용 가능한 워크플로우면 스킬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그 외엔 가급적 메인에서 직접 하는 걸 추천해요. 다음과 같은 경우 메인에서 처리하는 게 좋아요. 잦은 반복 커뮤니케이션 필요할 때나 여러 단계가 컨텍스트를 공유할 때 메인에서 처리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계획을 짠 뒤에 구현을 하고 다시 테스트로 이어지는 흐름일 때예요. 빠르게 목표가 변경되거나 속도가 중요할 때예요. 그리고 서브 에이전트는 새 컨텍스트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메인 세션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서브 에이전트는 다음과 같을 때 사용하는 게 좋아요. 장황한 출력이 메인에 필요 없을 때, 도구나 권한을 강제해야 할 때,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한 작업이라서 요약만 받으면 충분할 때, 이런 상황에 딱 맞아요. 반대로 비활성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cloud settings JSON에 permissions deny 배열에 agent 가로로 이름을 적으면 돼요. agent explore, agent my custom agent 이런 식이에요. CLI에서는 disallowed tools 플래그에 같은 형식을 넘기면 돼요. 에이전트 팀스와의 차이도 살펴볼게요. 서브 에이전트는 자기 컨텍스트를 갖고 결과는 메인에 전달해요. 에이전트 팀스는 컨텍스트는 같지만 완전히 독립적이에요. 의사소통도 달라요. 서브 에이전트는 메인하고만 소통하지만 에이전트 팀스는 같은 팀인 서브 에이전트들끼리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그리고 조정도 서브 에이전트는 메인이 관리하지만 에이전트 팀스는 자체 독립적으로 관리해요. 참고로 이 에이전트 팀스는 아직 실험 기능이에요. 실전에서 자주 만나는 함정 6가지를 살펴볼게요.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함정은 포크 본문에 작업이 없는 경우예요. 이 컨벤션을 따라라 같이
가이드라인만 있으면 서브 에이전트가 수행할 작업이 없기 때문에 결과가 비어서 나요. 두 번째는 tools allow 리스트에서 스킬 도구를 빼먹는 경우예요. 이 경우 다른 스킬을 호출하지 못하게 돼요. 단 미리 불러온 스킬은 영향이 없어요. 세 번째는 부모 모드를 오버라이드 시도하는 경우예요. 부모가 bypass permissions 이거나 offset edits 오토면 자신이 무조건 상속받아요. 이 경우 오버라이드가 무시돼요. 네 번째는 서브 에이전트가 또 서브 에이전트를 스폰하려는 경우예요. 이건 허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필요하면 체인으로 메인에서 순차 호출하거나 스킬로 메인 컨텍스트에서 실행하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세션 도중에 파일을 직접 편집하는 경우예요. 서브 에이전트 파일은 세션 시작 시에 한 번만 로드돼요. 따라서 만약 편집했다면 재시작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슬래시 에이전츠 UI 명령어로 만든 건 즉시 반영되기 때문에 재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여섯 번째는 메모리를 켜놓고 지침은 안 적은 경우예요. 시작 전에 메모리를 조회하라 같은 명시적 지침을 본문에 넣으면 효과가 훨씬 커져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